발표하게 된 박영민이라고 하고요. 요 앞에 보면 우리가 운동이 되는 순간들이랑 발제문이 있거든요. 저희가 군산까지,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약간 왜 우리가 연대를 했고, 연대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갔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약간 짧게 담아놓은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게 되는 거 약간 그 과정에서 10년, 11년 활동하면서 약간 최근에 느꼈던 답답함 같은 것들을 좀 편하게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제를 좀 바꿨었는데요. 그러다가 한 이틀 전부터 야 이렇게 다 까고 얘기하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약간 내용을 다시 비공개로 돌릴까 이러다가요. 그러다 길을 잃어가지고 내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뭐 간략하게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룡의 연다 관련돼서 그 비치된 글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그 글대로 하는 게 처음에 썼을 때 제가 글 쓰는 거랑 말하는 거랑 워낙에 갭이 커가지고 저거 써놓고 저거대로 읽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버전을 준비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뭐 공룡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빙고라는 대한검역운동을 하고 있는 데서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고 뭐 활동가를 하고 있고 이게 약간 젊었을 때 뭐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저의 에너지나 아니면 저의 정체성을 밤에는 노동자라는 정체성을 워낙에 스스로 부여하는 경향이 강했고 공룡 일할 때나 뭐 빙구 일할 때나 밭에 가서 농사를 짓 때 어쨌건 제 스스로는 나름 이렇게 저의 정체성이나 아니면 저의 에너지를 잘 분배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약간 번아웃까지는 아닌데 약간 상태가 메롱이 된 건 이게 약간 각 맞는 부분마다 약간 책임들이 좀 강해지면서 이렇게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제 스스로 약간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있어도 노동자 같기도 하고 뭐 공공원수 집회 나가도 농민 같다는 생각이 계속 있고 뭐 활동을 하다가 또 내가 대표인지 활동가인지 잘 구분이 안 가고 이게 적절히 에너지가 분배가 잘 안 되면서 내가 누구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시기가 요즘인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원래 이렇게 글을 쓸 때 그 공식적으로 나간 건 내 마음속의 혁명이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건 외롭지만 괜찮아 뭐 이 정도의 내용을 갖고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원래 기획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원래 사람들이 다 쳐다보면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자세한 얘기는 이따 술 먹으면서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건 그게 뭐 외롭든 아니면 혁명이든 뭐 여행을 가든 결국은 내가 가지 않는 한 그쪽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행하는 마음으로 좀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빨리 하면 되지. 뭐 공동체란 무엇인가 이건 공룡이 원래 처음에 11년 전 그 전에 한 2, 3년 동안 논의하면서 공룡을 만들 때 그 전에 계속 활동가의 정체성, 그러니까 개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활동에 약간 한계들이 있어서 이왕 하는 거 공동체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나름 한 10년 재밌게 살다 보니까 최근에 드는 생각은 제 주변에 저 빼고 다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이게 좋다라기보다 굉장히 피곤한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뭐 다양한 주거 공동체가 됐든 활동 공동체가 됐든 뭐 어쨌건 장애 미세마을이 됐든 다양한 공동체들을 접하면서 이게 과연 내가 원했던 공동체인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피곤함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묻는다면 아마 존재 자체만으로 자기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사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그러니까 가령 뭐 제가 비정규직 청주시 하청이긴 한데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노조운동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자라고 생각하는 정체성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막스가 얘기했던 혁명을 이룰 단체자가 되겠냐 싶으면 야 이게 더 보수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됐든 뭐 농민이 됐든 그 존재 자체가 곧 어떤 것들을 담재기기 힘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가 공동체로 살아가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긴 이제 힘들어지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제가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뭐 그래서 예, 이거 약간 공룡이 처음 구성될 때부터 많이 이야기됐던 부분인데,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교육 공동체 공룡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공동체인 걸 남한테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쨌건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공동체 밖 경계를 넘어갔을 때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겠냐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라고 해서 우리가 공동체 테두리 안에서 서로 동일성, 그러니까 서로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순간 공동체가 망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각자 다른 몇 명이 모여서 공동체를 구성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공룡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은 결국 경계 밖에 나가서 우리랑 다양한 차이 있는 사람, 우리랑 다른 차이들을 발견하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순간이 어쩌면 공룡이 어떤 모습일지가 드러나는 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청주에서 비록 단체를 꾸리고 공동체를 꾸리고 가지만 한국 사회의 주요 모순 아니면 뭐 우리를 필요하는 데에 적절히 결합해서 움직여보자.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공룡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공동체고 어떤 성격으로 활동하는지를 드러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공룡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명과 불협화음이라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감정 아니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약간 불편해지고 불협화음이 생기는 경험들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운동해왔던 관습 아니면 우리가 좀 인정하기 힘든 부분에서 우리는 저기랑 다르기 때문에 좀 벗어나자가 아니라 어쨌건 그런 데라도 어쨌건 결합을 해서 실제로 이건 다르다 아니면 차이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드러내면서 같은 몫을 내지 않는 방식의 운동을 좀 계속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예, 뭐 여기까지가 약간 공룡이 구성되고 최근까지 계속 해왔었던 것 같고, 이렇게 해서 한 10년 살아보고 나서 최근에도 어쨌건 특히 코로나 이후에 다양한 현장이나, 보통 코로나 이후에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할 일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공룡은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일이 더 많았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약간 있고요. 예, 그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연대하는 현장들을 찾아가고, 특히 뭐 미디어로 행동하러 꽤 오랜 시간 해오면서 거의 강정까지, 그러니까 뭐 밀양이나 뭐 소송리나 쭉 가서 강정에 도달했을 때 그때가 약간 고비처럼 느꼈던 게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를 필요로 하는 현장을 계속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사람들을 꾸리고 판을 만들어서 개입하고 참여하는 방식이 어떤 한계 같은 게 약간 느껴졌다라는 게 약간 있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런 평가는 하지 않았음에도 그런 게 계속 남아있는 거죠. 뭐냐면 치고 빠지는 것처럼 어떤 이슈에 있는 현장들을 찾아가고 거기서 필요한 걸 해줬다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건 우리가 그 이슈를 따라 계속 돌아다니는 방식의 한계들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것과, 한 3, 4년 그렇게 미디어 활동가들 대상으로 판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조금 반성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당시 군산이라는 걸 선택할 때 뭐 다양한 어쨌건 논의가 있긴 했는데, 핵심은 제주도로 가기 싫어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정으로 갈까 했는데, 강정으로 가면 매일 비행기를 타야 돼서 어쨌건 차로 2시간 안쪽에 있는 데로 가자 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강정 활동가나 군산 활동가들이 미군기지 문제에 있어서 약간 우리가 보조하는 만큼 그 활동가들이 강정에서 지치지 않고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처음에 아주 단순하게 시작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면서 적어도 3, 4년은 좀 붙어서 일을 해보면 그러니까 진짜 연대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야 되는지 우리도 새롭게 배울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됐던 것 같고, 그렇게 연대하면서 약간 최근에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2년을 거의 매달 그러니까 군산을 가서 회의 때문에 한 번 가고 한 달에 2번 정도 군산을 계속 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굳어지는 연대의 신체와 머무르지 않는 개인들 사이라는 거니까 실제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꽤 많은 그 활동가들이나 지역에서의 관심이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성과도 있고 굉장히 잘 되긴 했는데 문제는 점점 이 판을 만드는 일이 한두 명이나 한두 단체 계속 몰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연대를 계속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공룡 수술이 약간 힘들어진 것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엔 적어도 다양한 뭐 연대 현장이 있잖아요. 그게 뭐 재공항 반대 뭐 이렇게 세종에서 뭐 단식 농성을 한다거나 모든 걸 했을 때 어쨌건 그 주관하는 단체들이 있고 우리가 주관할 때도 있지만 실제로 그냥 단순 참여나 연대로 참여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많긴 했었는데 최근에 이 판을 계속 만드는 게 계속 우리 몫으로 오는 경향이 약간 있는 거니까 실제로 전국적 이슈로 몇 군데 이렇게 가보면 이제 다 알겠는 거가 있잖아요. 만약에 문화연대 신여학생이나 뭐 몇 분들이 주요한 이슈들에 거의 다 결합해서 그러니까 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이번에 차별철폐 대행진에서 청주에서 촬영하게 되면 그냥 당연히 우리가 올 거라는 걸 알겠는데 이게 딱 이것만 오는 게 아니라 뭐 세종시에서 다양한 환경 이슈나 뭐 제주도 이슈 관련해서 집회하면 당연히 우리한테 오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감당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약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군산에 그러니까 일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개인 활동가라고 소위 이렇게 조직에 속해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긴 한데 그들을 위해서 계속 무엇인가를 만들어줘야 되는 부담들이 몇 명한테 지나치게 가중되지 않냐라는 느낌이 계속 많은 거죠. 그래서 점점 뭐 비정규직 운동도 있고 몇몇 그 한국사회에서 주요하게 계속 갖고 가야 되는 운동의 판, 특히 일본 노동 현장은 더 그렇고 이 물리적으로 함께 연대하고 판을 만들 수 있는 토대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한두 그룹에서 계속 그걸 버티고 있어서 이번에 국민 건강보험 원주도 그렇고 그러니까 몇몇 군데서 버텨서 가고 있긴 한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 옛날처럼 과연 이게 버티고 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다라는 생각이 약간 있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최근에 군산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개인 활동가도 하고 뭐 다큐도 마찬가지인데 미디어판에서 공룡 내부에서 약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적 다큐가 굉장히 많아지고 오히려 현장을 다루는 현장 다큐도 굉장히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을 다뤘다 하더라도 현장은 소재일 뿐이고 실제로는 감동이나 어떤 개인 작가의 이렇게 개인 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큐들이 많아지면서 실제로 우리가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갖는 아니면 그 집단이 갖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서사들이 거의 이제 드러나지 않지 않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특히 개인이 굉장히 중시되는 활동들을 기반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룡이 전통적으로 많이 이렇게 다뤘던 그 집단 서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찾기 굉장히 힘들지 않냐라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유성겹이나 옛날 뭐 한지인 중고 이런 거 다뤘을 때도 옛날에는 약간 전체 이렇게 그 사건과 그 현장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됐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그걸 참여했던 감독의 시선으로 이야기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이것이 과연 그러니까 공룡이 하려고 했던 미디어랑 맞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하고 있는 편이고요. 예, 뭐 그 다음에 뭐 그래서 나름 저희가 약간 새로운 형식이나 뭐 체계를 갖고 그러니까 약간 갇힌 뭐 대책위원회나 뭐 이렇게 운영위원회처럼 꾸리지 않고 좀 열린 방식으로 난리법석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꾸려보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실험들을 그런 대책에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약간 좀 열려서 자유롭게 약간 오고 갈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고민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역할을 나누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약간 있고
역할을 나누다 보면 잘하는 걸 잘하는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실제로 처음에 공룡이 전문가주의라고 해서 보통 전문가들 정식으로 배치되고 나머지 비전문가들은 그냥 그들을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하는 운동에 대한 거부감도 굉장히 강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진 않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 이걸 분업이라고 표현을 하든 역할 분담을 한다라고 하든 어쨌건 이런 게 약간 상충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으로 같이 한다라고 스스로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의외로 일을 하다 보면 촬영 잘하는 사람이 촬영을 하고 편집 잘하는 사람이 편집을 하고 저같이 노가다 뛰는 걸 좋아하는 사람 노가다 뛰고 이 역할들이 자연스럽게 배분되면서 진행되는 경향이 약간 있는데 이것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비판했던 것들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약간 딜레마가 약간 있다는 생각이 약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인사도 그렇지만 미디어를 행동하라도 그렇고 약간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 과연 대중들을 설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여전히 약간 의문이긴 하다라는 생각이 약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방식, 우리가 다루는 미디어, 우리가 만드는 잡지 아니면 우리가 매일 찾아가서 대화하는 방식이 과연 그들을 설득해내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효과물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약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공룡이 지난 10년 동안 예, 여기 써있듯이 꽤 많은 연대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꼭 연대라고 표현하지 않다 하더라도 희망버스부터 시작해서 핵문제가 됐든 어쨌든 누군가 전화해서 좀 같이 해줄 수 있겠냐라고 하는 데선 그게 전국 어디든 계속 찾아가서 계속 관계를 맺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선 최선을 다해서 좀 일을 해보자. 그것과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을 좀 잘 매칭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 계속해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처음에 공동체의 어떤 성격을 드러내는 방식이 어쩌면 공동체의 울타리를 벗어났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는지랑 우리가 공동체 밖을 벗어나서 어떻게 행동할지 갖고 정체성이 약간 드러나지 않냐라는 고민들을 계속 했었는데 근데 약간 계속 반성을 하다 보면 예, 저기 써있는 저 단어들 안에서 공룡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최근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생활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활동하는 방식이 여전히 유효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많고요. 예, 최근에 약간 하여튼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네덜란드 튤립 파동이라고 해서 약간 예, 이거 아슬픈話인데 그러니까 튤립이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고가에 팔리기 시작하면서 실제로는 한때 이게 현재 또 우리 1억이 넘어갈 정도의 튤립 값이 굉장히 올라간 적이 약간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실제 사람들이 튤립을 구입하거나 선물 거래로 이거를 매점 매석 같은 걸 할 때 실제 튤립이 필요했던 건 아니고요. 튤립이 갖고 있는 부가 같은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들이 필요했던 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버블이 꺼졌을 때의 문제는 난 튤립을 엄청 비싼 가격에 사긴 했는데 이건 사서 내가 다시 돈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지 튤립을 받고 싶지는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 파동의 마지막에선 내가 1억을 주고 비록 튤립을 주문했지만 집에 튤립이 도착하는 순간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 최근에 많이 등장하는 선물 거래 방식이 다 이런데 그러니까 실제로 어쩌면 우리의 운동, 특히 미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공룡의 운동에 있어서도 실제 공룡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런 거 맞잖아요. 현장에 막 공룡 너무 좋아요 이러시지만 실제 공룡이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실제로 공룡의 해왔던 몇몇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계속 혼명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과연 이제까지 계속 하려고 했던 방식의 운동들이 유효한지는 점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운동이 점검이 됐으면 그 고민들이 계속 교류가 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줌에서 많이 칭찬하면 망한 운동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처럼 약간 그러니까 어쩌면 공룡에도 버블이 껴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고요. 네, 이건 제가 좋아하는 제 축구 좋아해가지고 요한 크루이프라고 네덜란드
제가 축구 감독이 현대 축구의 뭐 어떤 철학 같은 3-3-3-1이라고 해서 뭐냐면 축구를 잘하려면 꼬링을 잘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삼각형을 만들면 절대 축구에서 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게 어쨌건 현대 크루이프가 주장했던 축구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상대 선수가 한 명이 있고 공이 하나 있으면 우리가 삼각형만 만들 수만 있으면 공을 절대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있든 없든 선수들한테 무조건 다른 선수들하고 삼각형을 만드는 걸 주문해서 이게 축구가 되는데, 이렇게 축구를 하면 멋진 골은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공간과 점유를 엄청나게 많이 갖고 가게 되는 축구 형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앞으로 가서 꼬링을 넣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삼각형을 만들어서 공을 오랫동안 우리가 지키는 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엄청 재미없는 축구의 대명사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것도 약간 이런 삼각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랑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가서 하는 활동, 두 가지에 우리가 방점을 많이 찍고 하고 있긴 한데, 이 밖과 안을 연결해서, 그러니까 경계 위에서 발생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현재 제 스스로는 약간 공룡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안과 밖이 개별개별로 잘 되면 단체가 망하기 직전으로 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이 잘 되고 밖이 잘 되는 것과 상관없이 세 가지 쭉, 그러니까 안과 밖을 연결해서 이 경계에서 계속 이것도 연결하는 작업과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삼각 공동체가 버티고 각 공동체가 갖고 있는 공간을 점유해서 살아남기 위한 활동들이 굉장히 애매해지는 경향이 약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뭔가 메시지를 저에게 해서 첫 번째 생각한 건 이건 저게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실패하기라고 써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을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쯤은 실패하기 위해서 운동을 할 때도 약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지역에서 그런데 실패를 자임하지 않는,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잘 자임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는 그게 협치를 포장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약간 있어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역에서의, 특히 지역사 안의 연대가 계속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청주라는 도시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러니까 뭐 최근 일로 보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충북도지사가 한 달 전에 6천억을 들여서 미호천을 1급수로 만들어주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사회단체. 단, 그 미호천 주변을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게 해주면 이걸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청주에 있는 사회단체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냐면, 1급수만 받을 수 있으면 하천 개발 정도는 묵인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이게 청주가 최근에 계속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이닉스의 발전소, 이제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되는 것만 이룰 수 있으면 뭐 나머지 하나는 뭐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는 논의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막으려고 했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청주가 전국에서 가장 소각성이 많은 도시가 된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세종시가 좀 더 지역, 그러니까 청주시에 보조금을 줄 수 있으면 청주시, 세종시 쓰레기도 다 청주시에 태워주는 방식을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청주의 시민사회운동 10년, 뭐 이런 거 아니면 30년 이런 거 보면 망한 운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망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운동이 어쩜 실패했다라고 판단하지 않으니까 이게 그걸 안 하려고 원래 추구한 것보다 훨씬 작은 성과물이라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많은 것, 우리가 없애려고 했던 악한 것들까지 받아들이게 되지 않냐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 군산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약간 있어요. 물론 군산에 뭐 명재쌤도 있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미군기지를 없애는 거였는데 지금 팽내무가 있고 국방부의 허가하에 팽내를 볼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약간 여전히 싸움 중이긴 하고 근본적으로 미군기지를 어떻게 없앨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막 드러내고 하다 보면 팽나무 가는 길도 막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실제 그렇게 진행을 못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가 국방부가 아예 편입을 해서 펜스도 쳐놔서 펜스 이게 문을 열어주는 조건으로 실제로는 미군을 자극하는 행동을 거의 안 하게 되는 성향으로 약간 가는 경향이 약간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 신문한테 욕먹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군산에 갔을 때 야 우리 화염병이라도 던질까 이런 얘기도 자연스러운데 야 그렇게 해서 치미는 순간 평남 근처 못 간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으니까 어쩌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양보하면서 아 우리는 평남이라도 지켰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중이고요. 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호하면 차라리 지금 당장 없어야 되는 명확한 것들부터 없애는 방식으로 운동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체제 붕괴에 대한 공포를 전제로 하는 운동이 왜 실제로는 그 체제 붕괴에 직접적인 당사자들한테 그렇게 효과가 없을까라는 생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농사를 짓고 저기서 농사 지면서 이렇게 다양한 농민을 만나는 건 아니고요. 술중지역명의 아저씨들을 주로 만나는데 그러니까 최근 농촌에서 그러니까 농업 노동자,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거의 들어오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대규모 자본을 갖고 농사 짓는 건 크게 타격이 많이 없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어쨌건 농사 짓는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힘든 경향이 많고요. 그래서 아저씨들하고 얘기해보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굳이 언론에서 이야기하지 않다 하더라도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청주만 해도 처음 보는 나방이나 병충해가 매년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를 없애면 그 다음에 2, 3개 또 나오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한국의 아저씨들 말에 의하면 거기에 마땅한 대응할 수 있는 농약이 없어서 헬기 같은 걸로 집단 살포를 하거든요. 청주는 그래요. 이게 청주 북쪽으로 올라가는 걸 어떻게 하든 농림부에서 막으려고 미국 선연화방 때도 그랬고 뭐 중국 매미가 들어왔던 작년에도 그랬고 이것들이 계속 특별한 방법을 찾을 길이 별로 없어서 실제는 거의 초토화 작전처럼 이렇게 진행을 약간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농작물 피해도 엄청 클 뿐만 아니라 이게 제대로 된 자기 경제 활동들이 거의 못하니까 빚을 부르는 형태로 계속 농촌이 유지되는 경향이 많은데 그 아저씨들하고 얘기해보면 기후위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야 기후위기 때문에 농사가 망하기 전에 어차피 나도 망했어 라는 게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현재 체제가 몇 년 후에 아니면 이렇게 가다 미래가 엄청 힘들 거다라고 이야기해봤자 지금 현실이 이미 거의 끔찍할 정도 망해있는데 이게 왜 뭐 내가 나서서 미래를 보호해야 될 것들을 찾지 않는 경향이 약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청주만 해도 소각장이 밀집되어 있는 그래서 서울시를 많이 태우고 있는 저 북쪽에 있는 옛날 면단이나 뭐 제2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런 데가 생긴 데를 가보시면 거의 동네가 끝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각장과 창고와 이런 거 중간중간에 집이 한 채씩 박혀 있고 그런 집들에 노인네들만 이렇게 몇 분이 살아서 저희 시골 동네도 원래 16가구 살다 지금 4가구, 6가구 정도밖에 안 남아있고 이 중에 한 3가구는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자기 마당에 그건 쌓아놓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체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운동 자체가 이렇게 가다가 이 체제가 붕괴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실제로 이게 이런 논리가 거의 공룡에 접하는 사람들은 거의 잘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뭐 그러니까 공룡이 접했던 아니면 풀무원이나 아니면 뭐 몇몇 군데 노동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계속 보면 여전히 그런 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노총처럼 노조가 안정적이고 자기의 노동 조건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뭐 총파업을 계속 이야기하는 방식이나 뭐 정규직화를 계속 이야기하는 방식의 싸움에 크게 동요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옛날에 있었던 그 파업의 경험, 그 패배의 경험이 너무 크고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그저 지켜냈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계속 남아서 그래서 오히려 체제에 대해서
체제 붕괴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현재 삶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밑에 두 개는 뭐 약간 예. 그러니까 최근에 하여튼 저는 시민 세력과 관련돼서 뭐 논쟁 좀 있긴 한데 시민들이 진짜 체제가 변하는 걸 원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 주변의 시민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현 체제를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문제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실제로 체제가 붕괴되고 부동산 가격이 좀 낮아지고 이걸 원할까라는 의심을 계속 하고 살아가고 있는 편이고요. 네.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쓸까 말까 하다가 그냥 썼는데요. 그게 뭐냐면 교육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특히 코로나 되고 나서 뭐 일은 하라고 맨날 교육만 하고 그리고 뭔가 예술이 결합되면서 일이 좀 더 멋있고 예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막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림을 원래 저도 이렇게 대충은 그렸는데 잘 그리는 사람이 옆에 자꾸 등장을 못 그리게 되잖아요. 약간 그건 비슷하게 뭔가 옛날에는 통기타 치고 그냥 공연을 했던 것 같은데 요즘 가수들이 자꾸 이렇게 와서 공연을 하니까 아 이렇게 그러니까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지역에서 어떤 운동을 기획할 때 아 우리 연대에서 이런 운동을 해보자라고 하면 첫 번째로 하는 게 아 시민교육부터 하자. 시민교육을 하고 시민 홍보하고 1인 시위를 하다가 집회 한번 하고 기자회견하고 한번 하고 요 흐름이 모든 거에 다 적용이 되는 느낌이 계속 있어요. 무슨 학교부터 만들고 기후학교부터 하고 그래서 아니 운동을 언제 하려고 맨날 학교만 하고 그리고 이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이 학교도 다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께서 학교에서 보게 돼요. 아 저분은 끊임없이 학교를 다니시는구나. 그래서 거의 전문가가 되시려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그러니까 제가 공공선호조 그러니까 어쨌건 조합에서 현장 교육을 계속 오거나 민원에서 오거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현장 노동자가 그거인 거죠. 어쨌건 내가 이것까지 최근 공공운수가 공공운수가 미친 것도 아니고 노조교육에 그걸 넣었어요. 인문학 수업 같은 걸 넣어가지고 현장 노동자들도 인문학 수업 써야 된다. 현장 반응은 야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도 해야 돼? 아 미치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후까지는 어떻게 그래 기후까지 하고 뭐 이게 사회적 기업 이런 것까지 하고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협동조합 뭐 이런 것까지 하고 정의로운 전환까지는 알겠는데 야 철학 수업을 하자고 이런 거 약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인문학 수업이나 이런 거 되기 전에 그 전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가령 저희 회사 같은 경우 2년마다 재계약하고 있는 어쩐건 이렇게 시하청이고 하청 문제나 직구형 문제는 아예 뭐 진척도 없고 그 다음에 근무 형태에 있어서도 어쨌건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은 계속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계속 하고 있고요. 물론 안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한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코로나 되고 나서 거의 현장 교육이 없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전에는 민영적 청도부가 전국적으로 그게 굉장히 유명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사업을 엄청 열심히 하는 조직이어가지고 상도 받고 막 이럴 정도로 그래서 뭐 공공운수 차원에서 교육이 굉장히 많은 편이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거의 온라인 수업으로 많이 바뀌고 줌 수업으로 많이 바뀌면서 사무장하고 부회장만 계속 수업을 받는 방식으로 변하게 했는데 그래서 약간 이게 교육 그 활동을 꼭 예술적으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뭐. 지금 얘기한 것보다 원래 제가 말을 잘 못해가지고요. 다양한 걸 쓰는 두 번째 버전의 문서도 있긴 해요. 혜린이 안 뽑아줘가지고. 근데 이때 필요하시면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짤막하게 그냥 얘기하면 뭐 PPT도 꼭 만들어야 된다고 다음 해주면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연대를 한 10년 이렇게 하고 군산에서 뭐 2년 이렇게 하고 하면서 군산에서 평화바람이랑 뭐 공룡이랑 뭐 어쨌든 난리법석이랑 같이 2년을 하면서 이게 약간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의 이게 이 과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위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위가 구성됐는데 이렇게 만들 때부터
그러니까 약간 문제라고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이게 좀 열리고 위계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했는데 하필이면 운영위원회니까 운영위원회로 참석을 딱 국한하자마자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실제 어디에서나 있는 운영위원처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옥상옥을 만든 건 아닌데 이걸 왜 만들어가지고 내가 군산 한 번 더 갈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있는 거죠. 내 일이 주는 것도 아니고 뭐가 더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이 과부하 현상과 지역 인사들을 중심으로 뭘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드니까 운영위원들을 서포트해야 되는 일이 생기고 운영위원들을 그냥 가다가 한마디씩 던지는데 이 일이 계속 우리 일로 생기고 그래서 준서희 씨는 계속 이슈타이는 아니지 않을까. 근데 이걸 해체하자니 둘이 독박을 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뭐 지역에서는 저희가 원래 상설연대체 같은 걸 잘 안 들어가요. 상설연대체는 잘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노동 문제에 있어서는 상설연대체를 해야 되겠다 해서 비정규직 없는 뭐 세상 만들기 같은 걸 약간 하긴 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공룡 만들기 전에 사회단체 일을 하거나 공룡 만들면서도 계속 고민한 것 중에 어떤 것도 상설연대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설연대체가 저는 지역에서 연대운동을 거의 말아먹는 극악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주 같은 경우 충북 청주 시민사회단체 연대회 같은 게 약간 있는데 일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소속으로 이름을 걸면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 그 단체의 연명으로 단체 이름이 다 들어가니까 이게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에서 각 제안 들어온 사안들 논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분이 옛날에는 목사님이었고 지금님은 어쨌든 지역에서 어르신 한 분이 이걸 다 해요. 다 가서 뭐 청주시랑 뭐 있는 것도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자격으로 가고 그래서 가끔 회의에 이렇게 가면 저희는 거기 소속이 아니니까 한 명이 왔는데 18개 단체 얘기를 해요. 아니 소속단체만 얘기하시고 이렇게 가는 게 문제지 않냐.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만약에 뭐 직구연구 관련돼서 청주시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으면 경실련 같은 데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경실련 같은 데에도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랑 같이 연대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오면 문제 제기를 해요. 왜 여기서 하냐고. 자기네 할 건데. 그래서 이거 니네도 같이 하는 거라고. 그러면 자기네 들어본 적이 없대. 그래서 당신네 단체 이런 데 들어와 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우스워 보여도 어떤 힘이 있냐면 청주가 광역쓰레기 소각장이 생기거나 제2쓰레기 매립장을 했을 때 시민사회 단체 몫으로 그 직함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다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시민사회단체 전체가 동의한 거 아니냐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도했던 NGO의 핵심들은 자기는 메일로 충분히 다 보냈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암묵적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 참여했던 거다라고 하면서 실제는 청주시가 원했던 게 다 이루어지긴 해요. 뭐 비정규직 없는 만들기로 보면 초기에는 어쨌든 충북의 소속 단체들끼리 이야기해서 잡기는 했었는데 지금 거의 서울에서 내려오면 그냥 하는 거예요. 6칠부터 며칠? 이렇게 되는 걸 계속 보면서 약간 연대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기자회견은 제가 참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분명히 원칙이긴 한데 기자회견이나 이렇게 해서 공용 이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하여튼 딜레마인 것 같아요. 군산 같은 경우 운영위를 김만들었다. 12월에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운영이 체계가 아닌 다른 시스템을 찾아봤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지치면 내년에는 이명재한테 운영위를 넘길까 하고 있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얘기는 약간 뒤에 이렇게 질의응답 때 약간 하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두 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원래 그 정식으로 외부에 공개되는 그 우리가 운동이 되는 순간 그걸 준비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연대나 군산을 우리가 왜 갈까 청주에서 활동하는 그룹이 이제 군산에는 왜 결합을 했을까라는 걸 약간 설명한 자료고요. 이걸 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재까지 살아왔는데 어쨌건 활동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데 우리 앞에 다가오는 운동 같은 게 약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뭐 아델도 있고 뭐 난민이 됐든 외국인 보호소 문제가 됐든 이게 원래 뭐 공룡이 이것까지 관심되는 건 미친 거다라고 하고 살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 앞에 등장했잖아요. 뭐 어쨌든 그게 꼭 아델 탓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심화정 센터 어쨌건 우리가 활동하면서 우리 앞에 등장한 운동에 대해서 우리는 갖다 어떤 자세를 취할지에 대해서 약간 한 번쯤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심화정 쌤을 약간 초청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뒤에 것은 어쨌건 제가 보기에 꼭 해야 될 것 같은 운동이 정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냅두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다수의 일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약간 있고, 이게 단순히 정당에 뭐 제가 2개의 정당을 가입했기 때문에 어쨌든 진보 정당 운동에 꼭 국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로 우리의 이해와 요구를, 특히 투쟁의 대상을 정치체에, 그게 뭐 권력이 됐든 현 정부가 됐든 지방 정부가 됐든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좀 더 우리는 정치랑 무관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치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약간 하고 있어요. 특히 공룡 입장에서는 청주 지역에 최초로 시민사회단체 대표 사무처장인가 하여튼 시장 선거에 도전을 하시기 때문에 입장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어차피 공룡의 왕따지만 또 왕따 당할 거기 때문에 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분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서 시민사회단체 소속 시장 한번 만들기 같은 걸 하고 있는데요. 미쳤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럴 때 그냥 입 닫고 있다가는 바보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성쌤을 불러서 적어도 시민사회, 특히 혜린쌤이랑 서혜쌤이 난 정치 몰라? 이런 정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 천지연을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 있다가 질의응답 때 좀 더 하면 될 것 같고요. 한 10분 정도 섰다가 심화정 쌤 얘기를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